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지금 이 공기 이건 마치 7시간 비행기 만난 것 같은 선 핑빛 하늘을 빌려 Talking about the real love 낯선 과일 향기가 퍼져 이 기분은 뭘까 아주 살짝 감긴 나의 눈이 빛나고 있잖아 사랑을 말하기보다 완벽한 밤은 없어 지금이야 우린 이 음악을 빌려 분위기를 빌려 지금 이 공기 이건 마치 7시간 비행기 만난 것 같은 성 핑크빛 하늘을 빌려 Talking about the real love 웅성거린 소리는 모두 다른 외국어 같아 너에게 one, two, three 쉴물처럼 푹 빠져드는 이 순간 사랑을 말하기보다 완벽한 밤은 없어 지금이야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지금 이 공기 이건 마치 7시간 비행기 만날 것 같은 선 핑크빛 하늘을 빌려 Talking about the real love Real, real love It's a real, real love Real, real love It's a real, real love 이건 exotic experience 우연이라기엔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솔직히 이 모든 게 자꾸만 느려져 천천히 가는 이 느낌 감각은 so unreal real love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지금 이 공기 이건 마치 7시간 비행기 만난 것 같은 섬의 핑크빛 하늘을 빌려 Talking about the real love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오히려 기자라는 더, 정말, 네, 더 자주 못 뵀던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전 잘 지내고 있었죠. 저도 방송으로 요즘 아주 콕콕 집어주는 주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신청곡은 네. 오마이걸의 리얼 러브 네. 쭌쭈닝님이 신청해주신 곡이었네요. 네. 혹시 오마이걸 저는 보면 알 수 있으세요? 사실 멤버 전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도 좀 잔잔한 옛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음원 사이트 차트 100 네, 여기 네, 있는 네. 건 괜히 듣기 싫어하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네, 찾아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저는 주변에서 얘기도 해주고 특히 요즘 신청곡으로 네, 제가 네, 네. 새롭게 듣는 노래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특히 신청곡을 들을 때마다 좀 찾아 들어봐야겠다. 케이팝의 위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네.
좋은 곡들 계속 신청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 같은 분들이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곡 신청해 주세요. 네. 삐까번쩍님께서도 러블리즈와 오마이걸을 구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동감을 해주시니까 조금 괜찮아지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강민숙님께서 마스크 언제 벗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정책 바뀌는 것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빌로바 TV님 여느 날과 같이 출석해 주셨고 코코둥절님도 와주셨고 네. 잘생긴 이세임님도 와주셨고 저희 푸터팬 여러분들 이렇게 한결같이 출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먼저 날씨가 눈에 띈 기사 보면서 프리데스크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저거 이거 보고서 이선영 아나운서는 혹시 이제 햄버거 가게에 가면 햄버거만 드시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세트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감자튀김까지 좀 차려놓고 드시는 편인지.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른데 그래요? 나 그냥 오늘 망할래. 나 오늘 모르겠어 이러면 세트로 그냥 쫙 네. 시켜 먹고 그래도 콜라는 제로 콜라를 마셔요. 제로 콜라로. 근데 단품으로 먹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감자를 항상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보면 오늘 망할래라고 하면서도 뿌리칠 수 없는 그쵸. 감자튀김의 맛이 있잖아요. 그럼요. 고소한 그 맛. 고소하고, 저도 짭짤하고. 늘 참고 싶은데 참지 못하고 저는 애초에 그냥 풀 세트로 그것도 심지어 사이즈까지 업해가지고 바지로 그렇게 이제 먹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뉴스가 너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햄버거 관련된 뉴스인 네. 거예요. 이게 감자튀김 단품은 물론이고 세트 메뉴에서도 감자튀김 대신 너겟이나 치즈 스틱이 제공될 수 있다. 네. 이게 최근 롯데리아에서 감자 수급이 좀 불안정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뭐 배달 앱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각 매장에서 이제 표시로 이렇게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맥도날드가 먼저 이런 공지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유가 이제 냉동 감자의 수급이 좀 불안정해서다. 네.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냉동 감자를 만들질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다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입도 뭐 미국산도 있고 유럽산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미국산 의존도가 좀 높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야, 이거 우리가 몇십 년 뒤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벌써 사실은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실은 아직 먼 미래지만 대비해야 됩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것 때문에 감자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제가 오늘 이제 기사 때문에 찾아봤더니 감자는 20도, 섭씨 20도 미만의 좀 서늘한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상 기온으로 너무 덥고 또 가뭄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작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수확량이 엄청 줄어들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면 또 네. 물류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좀 열린 감자도 결국 사람이 가서 그걸 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력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감자튀김을 먹지 못하는 사태까지 왔다는 게 네. 안타깝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외식업계에서 이렇게 원재료 문제가 생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네. 작년 여름에도 똑같이 감자 수급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그래서 뭐 감자튀김, 해시포테이토, 웨지 감자 아주 그냥 다 안 됐었죠. 그리고 2년 전엔 토마토. 그래서 햄버거 안에 토마토가 없다라는 양상추가 없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작년에는 또 양상추 문제가 있었고 이게 물론 뭐 물류 문제도 굉장히 많지만 결국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환경 문제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닥친 일인 것 같아요. 좀 닥친 일이구나. 좀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요. 네. 그러게요.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됐을 때 더 이렇게 그러니까요. 실제적인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감자는 뭐 감자 자체로도 먹지만 워낙 식품 원료로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저희 지금 푸터팬님들의 취향이 드러나고 있어요. 감자튀김 하니까 다들 감자탕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자탕이랑 지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냉동 감자가 그렇죠. 아니니까. 냉동 감자가 아니니까. 네. 근데 감자탕은 괜찮습니다. 네. 감자탕 말씀하시니까 저도 또 고소한 감자튀김도 좋아하지만
얼큰한 감자탕 생각도 나네요. 네. 뭐 댓글에 혹시 뭐 난 너겟도 괜찮다 이런 분들은 또 안 계시네요. 감자튀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세트로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감자 먹으면서 너겟을 추가할 수는 있어도 아. 이 감자튀김 빠진 너겟이라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딱 기본이니까. 그럼요. 이게 뭐 다 공감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혹시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가 픽한 기사도 소개를 제가 해주시죠. 픽한 네. 기사는 제가 지난주에 포켓몬빵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쵸. 추억 관련해서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눈에 띈 기사였는데요. 이 포켓몬빵 편의점에 실어다 주는 이 물류차를 사생팬처럼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맞아요. 저번 주에 네, 전해드렸는데 네. 이걸 좀 악용한 사례가 있다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포켓몬빵을 실은 이 물류차가 편의점 앞에 딱 서면 어떤 여성이 내려서 그 차 안에 있는 빵을 모조리 사갔다는 거예요. 그걸 편의점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재기를 한 거죠. 사재기를 하기 위해서? 네네. 근데 그 여성이 뭐 자가용을 가지고 그 차를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물류차에 보조석에 앉아서 이상한데요? 같이 타고 다니면서 편의점 앞에는 형식적으로 딱 스탑만 한 거예요. 음. 그리고 내려서 그걸 사는 척만 한 거죠. 어. 그러니까 빵은 사실상 이동은 안 하고 계속 차 안에 있고 이 여성은 계속해서 편의점 앞에서 빵을 결제를 하고 이상하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이 물류차의 조카였대요. 그 여성이. 그 그러니까 기사님과 친분이 있었던 거군요. 그런 어떤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요새 포켓몬빵 구하기 너무 힘들고 사실 이게 맞아요. 당근 웃돈이 있는 네. 거래가 되니까. 당근에서 막 3배, 4배씩 웃돈이 팔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스티커가 빵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는 상황이다 결국은 보니까 스티커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네, 그 빵을 다 사서 다 까서 팔려고 했는지 아. 이제 자신의 삼촌이 이 물류 탑차의 기사인 이 신분을 이용한 거죠. 네. 이런 일까지 생기네요, 진짜. 사실 그래서 이게 뭐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뭐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요새 상황을 생각했을 때 포켓몬빵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배송업체는 이 기사에게 2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정말 그렇게 다 사가 버리면 사실 어린 학생들이 그 차 오기만을 기다리고 줄 서 있고 이러잖아요. 네, 새벽 네. 내내 기다리고 어떤 분은 텐트 치고 기다리시고 번호표 그러니까요. 꽂고 기다리시고 하는데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야, 정말 원 JTB님께서 구하기 힘든 포켓몬빵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 스티커 때문에 전 이것도 봤어요. 빵은 엄마 먹어. 스티커는 내가 가질게. 그렇게 하죠. 스티커 때문에. 애들이. 네. 아유, 참. 아이고 참. 안지리안 홀님께서 난 구경도 못 해봄 하셨는데 저도 구경도 못 해봤어요. 구경 못 네. 해봤어요. 네. 저도 한번 사려고 한번 이렇게 산책 겸 다녀봤는데 정말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아예 편의점마다 붙여놨잖아요. 네, 포켓몬빵 없다고. 없다. 네. 그리고 그 뭐 다들 보셨겠지만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붙여놓은 업주님들 너무 많이 계시고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코코동절님께서 포켓몬빵 편의점 알바가 미리 다 산다고 하셨는데 이런 알바생도 있나 봐요. 네. 정말 뭐 참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사재기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참, 네, 특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가 더 재미있는 얘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바로 재미있는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이틀 외울게요. 네,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정말 반짝반짝 빛내주고 있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코너 이하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그 아이템 주제는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 회사 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윤희정 기자는 우리 회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거 저 매일 TMI를 하게 되는데 여의도에 사옥이 있다가 상암으로 옮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의도에 이제 마지막 날 여의도 사옥의 사진을 찍고 저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어요. 내 젊음을 녹여낸 곳. 정말 우리 회사의 선배들은 다들 MBC가 나고 내가 MBC고 진짜 그런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런 네. 마음가짐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청춘 젊음을 같이 한 곳?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소름이 네. 돋네요. 저도 20년 후면 이제 후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네, 궁금해지는데 지금 그러면 몇 년이 되신 거죠? 제가 입사한 지? 2003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거의 19년, 20년이 다 돼가네요, 벌써. 이야, 정말. 정말 근데 사실 그동안- 이틀 전 같은 느낌인데. 아, 네.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네. 오래됐군요. 근데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MBC에 취직을 한 지가 6년째거든요. 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회사 다니다 맞아요. 보면. 그리고 저는 회사를 만약에 밖에서 누가 MBC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요. 아, 애사심. 까도 내가 깐다. 아, 그럼 그쵸. 우리끼리는 우리 회사 어떻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속으로 남이 회사 그렇죠. 욕을 하면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가 곧 나인 그런 마음가짐이 아마 저희도 저희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희로애락이 다 녹아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회사에 관한 뉴스들 여러 개 준비해 왔는데요. 네. 취업했을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저는 그 입사 합격했다는 메일 받고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감격적이어서. 저는 MBC 최종 합격한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어머, 생일 선물 네, 거대하게 정말 받으셨네요. 큰 생일 선물을 네. 받았죠. 네. 그래서 그 취업을 했을 때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저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그럼요. 기억이 나는데 네. 요새는 또 취업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회사에 취직하게 된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일단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회사였다는 건데 네. 일을 하면서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 공부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취직을 하고 사무실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고 업무 지시도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요즘 생각했는데 또 뭐 시절이니까요. 네, 코로나라는 네. 상황이. 네. 근데 이 이제 청년이 취업한 회사가 법률사무소로 이 청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업무는 이 의뢰인한테 그 비용을 받아오는 수금 업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지시로 어디로 가서 얼마를 받아와라 하면은 받아오는 게 이 청년의 임무였던 네.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의뢰인들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거였어요.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피해자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 중간 심부름꾼으로 이 청년을 악용했던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과정이 정말 너무 다행이었던 게 이 취업을 한 이 A 씨라고 할게요, 청년을. 네. A 씨는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보던 친한 친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회사가 사무실도 없다 그러지, 뭐 상사도 못 봤다고 하지, 시키는 일도 뭐 수금이라고 하는데 좀 뭔가 석연찮지,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이 통신 판매업으로 되어 있다는 걸 친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법률사무소가 통신 판매업으로 등록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친구가 하게 됐고 바로 A 씨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 회사 이상하고 보이스피싱 회사인 것 같다. 그랬는데 마침 이 A 씨가 수금을 하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한테 신고해서 수금 현장에 경찰과 함께 간 거죠. 알고 보니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정말로 의뢰인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뻔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단체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일정의 목돈을 가지고 와라 해서 970여만 원을 들고 온 큰일 날 뻔했네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피해도 막고 이 A 씨라는 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뻔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네. 근데 무사히 이제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네.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양쪽으로 피해를 만들고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참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이 너무 그러게요. 간절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회 초년생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네. 안타깝네요, 진짜 네. 이건. 네.
그리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좀 넘어가 보자면 이렇게 취업이 힘든 이유가 뽑는 회사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네. 사람을 뽑긴 뽑는데 그 일자리나 그 회사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너무 단기간의 일자리로만 사람을 뽑는 경향도 최근 5년 새에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해요. 네. 최근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고용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주당 그 평균 노동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6년 대비 3.6%에 불과하게 감소한 반면 36시간이면 그래도 일주일에 풀타임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하는 네. 거죠. 반면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 수는 88만 5천 명, 69.9% 5년 전보다 네.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7시간 미만 단기간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와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야기겠죠. 네. 질 좋은 이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당장 일을 조금밖에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의사랑 관계없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같은 조사였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보니까 작년에 비자발적 퇴직자가 5년 새 25% 넘게 증가해서 15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비자발적 퇴사란 그야말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회사가 내쫓았거나 이런 휴폐업 혹은 해고 이런 형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실직자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비자발적 퇴직자의 비중이 전체 퇴직자의 뭐 내가 원해서 이직을 하고 싶어 퇴직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전체 퇴직자의 47.8%에 달했다고 하니까 거의 절반이네요. 네, 고용시장이 참 여러모로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특정 분야들이 좀 있을까요? 좀 특히 고용 시장에서 좀 축소되었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좀 의외인 곳이 지난해 이제 대출 규모가 굉장히 뭐 컸잖아요. 몇 년 네. 동안 뭐 B2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최고 실적을 낸 그렇죠. 한 해였는데 반대로 직원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업종이 은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 대비 2,536명이 줄어서 22개 업종 중에 가장 크게 직원 수가 감소한 업종이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좀 늘어난 것도 있겠죠? 네, 정보통신 게임 석유화학 회사들이 늘어난 곳이라고 하는데요. 요새 IT 업계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말이 있을 네. 정도로 어려운 이런 고용시장과는 반대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수를 늘리면서 아예 사옥 자체를 늘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친숙한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가 네. 무려 4,900억 원을 들어서 신사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외관보다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좀 화제가 됐거든요. 네. 뭐였냐면 로봇이에요. 택배 사무를 도와주는 로봇을 따로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무를 돕는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을 같이 볼까요? 네. 아, 이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면 이 친구들의 이름이 루키인데 루키가 돌아다니면 루키를 청소해주는 로봇도 또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한 40여 대가 네, 이 네이버 사옥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사실 저 모양이 음식점에서 흔히 보던 요새 서빙 네, 로봇과 맞아요. 비슷하게 그런 생긴 것 것들이 같은데요. 네, 네. 진행하는 거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회사에 뭐 로봇도 있고 하면 참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회사 사옥을 좀 정비한다는 건 이제 출근을 좀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옥 정비에 나서면서 그동안 원격 근무했던 거 이제 그만하고 회사에 좀 나와라라고 하는 곳이 네이버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IT 회사 구글도 올해 95억 달러, 하나로 11조 원 규모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사무실을 짓는 데 쓰겠다. 야, 11조를 네, 사무실 짓는데 그것도 이제 글로벌 전체 사무실이 아니라 미국 내 사무실을 짓는 데 쓰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의 원격 근무 시대를 종결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 원격 근무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이게 구글이 정확하게 이게 원격 근무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완전히 전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어쨌든 구글이 파악하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다 원격 근무에 그리고 어떤 비효율이 있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11조나 들여서 그러게요. 새로운 사옥을 짓지 않았을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작 출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안 좋죠, 뭐. 그동안 좋았거든요. 집에서 편하게 이제 일했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87.3%가 팬데믹이 종식한 후에도 나는 집에서 일하고 싶다, 혹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원격 근무를 종료하고 대면 근무로 전환하면 핵심 인재가 유출될까봐 아, 그러게요. 네.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환을 하고 싶어도 좀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직원 네. 중에 41.7%가 5일 내내 원격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설문조사에서 그 원격 근무와 대면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네. 근무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많긴 했지만 41.7% 굉장히 큰 비율이잖아요. 네. 이렇게 안 그래도 사람 귀한 IT 업계에서 그러게요. 네, 원격 근무를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회사들이 바로 대면 근무로 완전히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이 원격이 비효율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원들을 좀 나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IT 기업들의 경우 정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음악회, 뭐 맥주와 와인 시음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퀄컴은 화요일에는 무료 음식 갑판대, 수요일에는 필라테스 클래스 이런 식으로 야. 매일매일 이벤트를 바꿔가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또 방금 이야기했던 네이버도 원래는 점심 제공이었는데 석시까지 다 주겠다. 회사에 나와라. 저녁까지 남아서 일하라는 뜻으로 들려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당근책을 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선영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타이틀 후에 오늘 큐시트 산책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큐시트 이제 볼까요? 네.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코로나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저녁 6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89,903명 신규 확진이 나왔는데요. 10만 명에서 어제는 이제 9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오늘은 8만 명대로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코로나 확진 시의 격리 그리고 거리두기 관련해서 달라지는 게 아주 많거든요. 네. 정부가 코로나를 원래 1급 감염병으로 정해놓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1급 감염병은 뭐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네. 그리고 너무 뭐 무서운 디프테리아, 것들이네요.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2급으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2급에는 결핵, 홍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급이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격리 의무가 사라져요. 원래 2급 감염병은 네. 격리나 즉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이제 격리 없고 뭐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방역 수치 지키면서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조금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정부 네. 지원이 종료되고 재택 치료라는 이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라지는 거고요. 뭐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 정말 일상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 이제 뭐 굉장히 거리두기는 사실상 없어지는 네. 건데 어떻게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 기대 반, 또 염려 반,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내각 인선 관련 소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기사들인데요. 먼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뭐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의대 편입학 두고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아들 병역 의혹이 또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병역 판정 검사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뒤에 사회복무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9년 2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미 다 근무를 마쳤어요. 네. 후보자 측 설명을 들어보니까 첫 신검에서 2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후에 뭐 대입 준비, 학업 등등 해서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에
척추 협착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뭐 이런 얘기가 얼마나 근거가 있는 건지 본방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 학교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좀 유용한 혐의 이런 것들로 교육부 감사에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검증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관련 기사들이 본방에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네. 거의 뭐 쇼미더 저기 효정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